안녕하세요. 분당 5월의 아침 피부과 원장 박준홍입니다. 오늘은 50세 이후의 여성분들의 피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세 이후 노화 피부의 특징은요. 첫 번째, 피부 장벽이 약해진다는 것과 그 다음에 진피층의 콜라겐 섬유, 교원 섬유의 약화로 탄성이 떨어지고 주름과 처짐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나한테 길들여진 표정 습관 때문에 오히려 주름이나 처짐이나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표정 습관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지방층 감소함에 따라서 피부가 꺼지는 것,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피부 장벽은 각질 형성 세포의 세포막과 그 사이사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스킨 서피스 리피드라고 하는 지질층으로 두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벽돌담이 튼튼한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 벽돌담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벽돌담이 약해지게 되면 수분을 충분히 피부 안에 가둬두지 못하고 잡아놓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습이 그렇기 때문에 보습이 가장 중요한데요. 꼭 바르는 것만이 아니라 세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부 장벽에 포함된 이 지질 성분이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세안제에 의해서 다 닦여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중 세안을 한다든지, 어떤 분들은 화장하고 나서 지울 때 클렌징 티슈로 닦아내고 그 다음에 오일 클렌저 쓰고 또 폼 클렌저 쓰고, 세안을 너무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피부 장벽이 더 쉽게 약화돼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습의 시작은 세안 단계에서부터, 세안을 너무 과하지 않게 해야 되고, 세안을 과하지 않게 하려면 색조 화장도 너무 두껍게 하거나 진하게 하면 안 되고 알맞게. 그래서 보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알맞은 색조 화장, 알맞은 세안, 그 다음에 보습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습제를 바르는 거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세안과 화장과 세안 단계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습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콜레스테롤과 세라마이드인데, 특히 콜레스테롤 성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콜레스테롤은 이 피부 지질막의 이 사이사이 틈새를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그 혈관도 막히게 하고 성인병도 유발시키게 하는 굉장히 안 좋은 존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피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성분이 충분히 포함된 보습제를 바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고지혈증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피부가 건조하고 피부 장벽이 안 좋게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고지혈증약을 먹게 되면 우리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지혈증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과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하셔서, 고지혈증약 꼭 드셔야 합니다 라든지 수치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좀 꼭 이제 그 말씀을 따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약을 좀 줄이고 운동 또는 식이요법으로 좀 조절을 하셔서 피부 장벽을 좀 보호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피부 건강을 유지할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 차단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외선 자체가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그 원인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가 중요한데, 문제는 아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장벽이 약한 경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나서 지울 때 피부가 오히려 더 건조해지고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때도 내 피부 장벽의 상태에 따라서 잘 사용하셔야 되고, 제품 선택에서도 제품을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바닷가를 놀러 간다든지 골프를 하신다든지 등산을 가신다든지 이렇게 야외에 가실 때는 땀이 씻겨 나가지 않는 제품을 써야 되겠지만, 일상생활을 하실 때는 오히려 잘 지워지는 제품을 쓰셔서 피부 장벽을 좀 보호하는 쪽도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안 과정에서의 피부 장벽 손상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화장품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습제는 콜레스테롤과 세라마이드 성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콜레스테롤 성분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가벼운 세안과 함께 화장품 다이어트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화장품을 최대한 줄여서 최소한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하는 거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되도록이면 파우더 위주의 화장을 하자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대부분
그 파우더로만 화장을 하셨고 파운데이션은 많이 안 쓰셨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파운데이션도 쓰시고 쿠션도 쓰고 그러는데 그 리퀴드, 그러니까 액상 제품들이 문제가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좀 손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파우더 위주로 화장을 하게 되면 세안 과정을 좀 가볍게 할 수가 있고 세안이 가벼워지면 피부 장벽을 훨씬 더 보호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요즘 나오는 제품 중에 파우더 제품 중에서는 프레스 파우더, 그러니까 압축 파우더 같은 경우는 SPF 자외선 차단 지수가 한 15에서 20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우더 위주의 화장을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천연 제품, 유기농 제품 이렇게 해서 많이 그 광고를 하면서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 오히려 그 식물성 성분을 추출하는 과정 중에서 불필요한 성분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원료와 함께 그 방부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천연이나 추출물 성분이 많은 유기농 제품들이 더 그 트러블이 많이 나는 경우도 실제로 많거든요. 그래서 천연 유기농 성분만 너무 고집하지 말고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통계가 나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거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산화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일광에 대한 손상, 그 다음에 노화 이런 것들을 다 막을 수 있는 것들이 항산화제인데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는 비타민C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 제품들, 비타민C 앰플, 비타민C 위주로 된 화장품 같은 거는 잘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비타민C, 먹는 비타민C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루에 1000mg, 1g 정도의 비타민C는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주름에 대면 대부분 떠오르는 것이 보톡스를 떠오르시죠. 보톡스, 필러 이렇게 떠오르시는데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주름은 그 주름에 대해서 너무 거부를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온화하고 좋은 표정이 다 주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조지 클루니가 만약에 눈가에 주름이 없으면 조지 클루니가 아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표정 주름은 관대하게 대하자. 좋은 인상은 그런 편안한 주름에서부터 나오니까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분 같으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찡그리고 있어서 이렇게 좀 약간 험한 표정이 아니시면 좀 잘 관대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스티바 굉장히 유명하죠. 딥페린, 스티바 이런 그 레티놀 성분의 연고제는 꾸준히 발라주면 잔주름이나 이런 데 충분히 그러니까 노화를 예방해주고 자글자글한 잔주름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인데 자극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꾸준히 잘 발라주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피부과 전문의 스님 병원을 방문하셔서 처방을 받아서 관찰 하에 잘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톡스 필러는 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게 쉽게 얘기하면 이마주름만 제가 놓고 설명을 드리면 이마주름이 왜 생겼냐 하면은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이 좀 늘어나고 눈뜨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눈을 바짝 뜨기 위해서 이마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보톡스를 넣어서 보톡스는 이제 근육의 움직임을 마비시켜서 주름을 펴는 건데 이마에 주름이 생겼다고 해서 여기를 펴버리면 눈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상 보톡스 맞았더니 눈이 불편해요. 이런 지금 50대 이후의 분들은 오히려 그런 증상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톡스를 맞을 때도 그 피부과나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진료하에 좀 신중하게 맞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거나 이런 거는 비타민 C, 비타민 B, 비타민 D,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얘네들은 꼭 필수적으로 좀 잘 챙겨 드시는 거 좋고요. 근데 요즘 뭐 거의 다들 잘 챙겨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요거는 필수적인 거니까 잘 챙겨 드시고 피해야 될 것은 단 것, 유제품, 밀가루 이러면 이제 이거 빼면 이제 먹을 게 없다고도 하실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피하는 거, 특히 단 거는 꼭 피해 주시고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 없을 만큼 중요한데 충분한 수면. 이 정도는 피하고 이 정도는 잘 챙겨 먹자. 이 정도만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그 50이라는 숫자의 압박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잘 따라하시면 충분히 좋은 피부를 가꾸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배운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혜근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 아니. 편집해서 쓸게. 됐어 이 정도 됐어. 이 정도 됐어.